그래서 295페이지 별표 3개 치세요. 잘 나와요 여기는. 이 파트는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 작성 연월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언제 작성하느냐, 이게 공급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신고는 7월 25일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예요. 만약에 이날 팔았어요. 3월 31일 날. 그러면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사업자라면 4월 1일로 바꾸고 싶죠. 왜요? 하루만 바꾸면 4월 25일 날 세금 낼 거를 언제 낼 수 있죠? 7월 25일 날. 그러면 늦게 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세금을 늦게 내면은 세금을 내야 될 돈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물건을 사서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뭐든지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게 되면은 그만큼 내 돈은 많아지니까 적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에 모든 거를 사업자한테 맡겨. 그러면 무조건 날짜는 뒤로 뺄 거예요. 왜요? 뒤로 하면 뒤로 할수록 세금을 늦게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없으면은 법 안 지킬 거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3일 됐죠. 우회전 할 때 그냥 귀찮으니까 우회전 할 때 파란 불일 때 가면 재수 없으면 벌금 낼 수 있잖아요. 네.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니까. 그리고 그냥 파란 불이면, 우회전 할 때 파란 불이면 그거 그냥 시간 다 될 때까지 그냥 버텼다 가고 있어요. 괜히 조금 일찍 가려다가 벌금 내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근데 그게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1월 1일부터는 이제 저기 뭐냐,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았는데 그 사진 찍어서 보내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파란불인 거랑 내 번호판이랑 찍어서 사람들이 찍어갖고 저기 앱에다 올리면은 벌금 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파란불일 때 뒤에서 빵빵거리든 뭐 하든 그냥 몇 초 더 있다 가고 있어요. 빵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가 내 벌금 내줄 것도 아니고. 근데 빵빵하는 사람은 그거 습관이더구만요. 전 1년에 이거 몇 번 안 눌러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저는 빵빵 별로 안 눌러요. 왜냐면 뭐 안 누르면 어때? 그냥 알아서 가겠지. 예, 약간 그 마인드라. 예. 누를 때에는 진짜 화났을 때죠. 특히 이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실 때. 예, 제일 싫어요, 전 그거. 깜빡이 키면은 일부러라도 열어주는데 깜빡이 안 키면 최대한 밀어붙여요. 못 들어오게. 일부러. 근데 어쨌든 요거 날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판매는 돈 주고 파는 거, 외상으로 파는 거, 할부로 파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일명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마트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갖고 막 와서 캐셔분한테 드리죠. 그럼 캐셔분이 바코드 찍고 나한테 주죠. 그러면 내가 받으면 지금부터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게 인도 기준이에요. 물건 받으면 내 거다. 근데 왜 이걸 일반 판매라고 하냐면, 우리가 캐셔분이 다 찍은 다음에 현찰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긁을 수도 있죠. 카드로 긁으면 외상되는 거고, 3개월이요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할부되는 거예요. 참고로 할부는 2개월부터 할부예요. 일시불은 할부 아닙니다. 맞죠? 일시불은 외상이고 이제 넘어가면 할부인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에는 인도 기준이에요. 물건 갖다 주면은 그 물건 뭐 했다? 팔았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하고 엮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그래서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지금 정도면 장기의 뜻이 몇 년 넘는 거라 그랬죠? 1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년 넘는 할부를 할까요?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1년 할부하죠. 1년 넘게 할부하죠. 왜냐면 비싸니까. 맞죠? 설마 1,000원짜리 가지고 36개월 할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1,000만원짜리 갖고는 36개월 할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금액이 뭐하니까?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크면은 한 번에 내기에 부담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중간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왜 중간에 줄까요? 한 번에 안 주고.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는 참 사기꾼들도 많아요. 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유행할 건데 지방에다가 땅 사서 이렇게 집 짓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걸로 사기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대잖아요. 돈을 달래. 그래서 많이 줬어. 집 짓다가 도망가 버린대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터만 있는 데들도 있고 뼈대만 있는 집들도 있대요. 그게 다 짓다가 도망가는 거래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박람회 같은 데에서 유명한 회사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그 회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찔끔찔끔씩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서 이만큼 만들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줬다가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희 집 꼬맹이 그 돌잔치 사진 찍어줬다 그랬잖아요. 성장 사진. 근데 그게 제가 성장 사진 계약할 때쯤에 꽤 큰 스튜디오들 한 두세 개인가가 없어졌어요. 네. 성장 사진 그거 한 번에 돈 받고 잠적한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계속. 그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할부로 하면은 170인가 달라 그랬는데 현찰로 주면 130에 해준다 그랬거든요. 4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근데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거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때가 한참 유행이었으니까. 그래서 큰 금액을 할 때는 되게 고민돼요. 당연히 한 번에 하면은 싸게 해줄게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제일 걱정은 하나예요. 그 사이에 도망가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누어서 주는 경우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할부를 했어요. 네. 할부를 했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날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카드사에 전화해갖고 그 할부를 묶어놔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어쨌든 들어간 거는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죠. 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현찰 박치기예요. 왜냐면 현찰을 들고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카드로 할부 좋아하지 않아요. 현찰로 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게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은 건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건물이라는 게 대부분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건물 만약에 10억짜리를 지어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1억 주고 뭐 30% 완성되면은 3억 주고 60% 완성되면 3억 주고 뭐 100% 완성되면은 나머지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기간이 길고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냐면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깜빡하고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공장이 지금 100원 내죠. 맞죠? 도매업자가 얼마네요? 50원. 소매업자가 얼마네요? 50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원. 누가 내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부가세를 다 내요. 그래서 사장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면 원래 혼나야 돼요. 왜 이렇게 부가가치세 많이 내? 지가 내는 돈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내는 거지. 근데 왜 본인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건 팔 때 돈 받잖아요. 내 우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 내 돈. 그러니까 내 돈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부가세는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모든 그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를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연구 중인 게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할 확률도 있어요. 몇 년 안에는 할 건데 뭐냐면 요즘 카드 거래가 많죠. 그래서 카드 금액 중에 일부를 카드사에서 묶어버려요.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10%, 20% 정도 되는 금액을 묶어놔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죠. 그러면 그거를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카드 금액에서 받고 나머지만 입금해주는 이런 것도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좋은 회사도 많지만 이상한 회사도 많잖아요. 세금 안 내고 버팅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카드 금액으로 많이 입금이 됐는데 돈 없다 그러면서 계속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뭐 나중에 개인 파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거의 한 8, 90% 거래가 뭐예요? 현금 거래가 아닌 카드 거래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해요. 왜냐면 항상 머리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가장 열받을 때가 대표적인 게 군대 이야기 나왔을 때랑 누가 세금 안 냈대. 그리고 기분 좋진 않잖아요. 왜요? 난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나 따내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10억이면 부가세만 1억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돈도 못 받았어. 근데 뭐 먼저 내래요? 세금 먼저 내래. 이러면은 회사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국가도 이런 건 바라지 않아요. 세금 내다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국가가 바라는 건 하나거든요. 이 회사가 잘 돼서 세금을 꾸준히 많이 오래 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이 바보 같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현혹돼 갖고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그러는데 국가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미래가 없잖아요. 왜 미래가 없냐면 애들이 없어요. 저희 꼬맹이도 이제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뭐냐 통장 그 반장님이 오셔서 그 학교 이제 관련된 거 서류 주고 가셨는데 사인하면서 봤는데 우리 쪽 라인에 초등학교 1학년이 6명인가 7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학교 가면은 한 2, 30명 정도에서 2개 반 내지 3개 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 세대고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오후반이 있었어요. 못 믿겠지만. 진짜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다닐 만큼 학교 수는 부족하고 애들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학교가 남잖아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용산 있죠. 용산의 어떤 학교에 1학년이 없어요. 서울인데도. 그러니까 용산도 이제 신용산이 있고 구용산 있잖아요. 구용산 쪽에 학교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이 없대요. 왜냐면 젊은 부부들이 신용산 쪽이나 어쨌든 그런 신시가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대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국가 입장에서는 좋긴 좋겠죠.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결혼도 안 해.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아이 안 낳을 거야. 이런 분들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죠. 그거를 줄이려면은 집값이 잡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한다 그래서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방법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집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많이 지으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결하겠죠. 뭐 아니면 일본처럼 바뀌어야죠. 뭐 캡슐 호텔 이런 거 많이 짓고. 어쩔 수 없죠. 뭐 땅값이 비싼데. 어쨌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가공도 좀 봐주세요.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데 이게 뭐냐면 가공이 다 되면 연락 옵니다. 뭐라고 연락 오냐면 가공 다 됐어요. 돈 주세요. 그때 돈 주면 안 돼요. 사람은 착한데 항상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공 끝났다 그래서 돈을 주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공된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엉망이야. AS를 받아야 돼. 그러면 AS 해달라 그러면 돈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AS 돈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이게 괜찮은지 나쁜지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럼 아직 내가 돈 안 줬잖아요. 그럼 이거 불량이니까 이거 고쳐달라 그러면 그땐 무상으로 고쳐줘요. 왜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 들어가면, 저도 그랬으니까 돈 들어가면 사람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그거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돈 들어가면 변해요. 그 다음에 폐업 좀 봐두세요. 거기 6번에 폐업.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이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뭐 사용 가능한 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어차피 폐업하면 이 회사는 없는 회사 되잖아요. 그래서 폐업할 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때라고요?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에서 돈 꺼낼 때예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하는 때? 인치하는 때. 이게 돈 꺼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부가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라고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라고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자판기에 들어가 있어. 나는 아직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그래서 그 자판기에서 돈 꺼내죠? 그러면 그걸로 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수출. 네, 수출은 선적일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수출은 선적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특수한 경우, 거기 밑에 보시면 특수한 경우 있어요.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는 특수한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특수한 경우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뭐냐면 간주임대료는, 간주가 진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간주임대료는 가짜 임대료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그래서 1000에 200이래. 그러면 1000만 원이 보증금이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뭐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내도록.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문제예요. 항상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로소득이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동산, 그 다음에 이쪽도 불로소득이에요. 이제는 코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로 돈 버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잃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노동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됩니다. 뭐하러 일해서 돈 벌어? 맞죠? 앉아서 머리 써서 지금 어느 주식이 오르네, 어느 부동산이 오르네, 어느 코인이 오르네, 이렇게 해갖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잃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걸로 돈 벌었다 그러면 막 우러러 보면서 저 사람이 이거 사래 그러면 이거 사고 막 따라 하잖아요. 근데 따라해서 돈 벌 수는 없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타고도 나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이 부동산 관련된 책이에요. 저희 집에도 몇 권 있는데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을 때에는 타이밍이 맞으니까 이게 올라간 거지, 지금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 10명 이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시기가 어때요? 달라요. 이자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1억이었어. 근데 지금 만약에 5억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억 해서 20% 손해봤어. 그럼 2천만 원 손해인데요. 5억에서 20% 손해면 1억 손해예요. 이게 완전히 단위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쪽 책은 참고만 해야 되는데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맹신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것도 있지만 무조건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배제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좋든 나쁘든 그 사람 성공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해서 쫓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높아지면은 국가에선 안 좋아요. 그래서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100원이라도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라고 하는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국가가 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건 솔직히 세금이긴 합니다. 많이 걷어서 이쪽 저쪽 더 써야 국민들이 좋아라 하니까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불로소득 관련돼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갖고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뭐를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이 과세 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 이 과세 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런 문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월세를 3개월치를 선불로 받았어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만 살고 나갈게요. 그러면서 선불로 주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떻게 줬냐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일기 예정은 1월부터 몇 월이라 그랬죠? 3월.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부터 몇 월이에요? 6월. 그런데 얘는 걸쳐져 있어요. 2월에서 3월은 예정이고 4월에서 6월은 뭐예요? 확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2월부터 3월 거는 3월 31일로 해서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거는 6월 30일 걸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은 한 번에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받은 날짜로 하게 되면 또 날짜가 꼬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날짜가 애매하면 다 말일로 하래요. 마지막 날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의 간주임대료도 종료일, 동그라미 2번도 무슨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일. 그래서 마지막 날짜로 해서 세금 내라.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되니까요, 세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론 무려 3개 나옵니다. 여기 범위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세율과 면세. 그리고 내일 끝나요. 내일 끝나고 내일부터 아마 실기를 조금씩 나갈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 관련돼서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아마 면세는 조금 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못 보는 거는 내일 나머지 볼 겁니다. 영세율의 뜻이 뭐라 그랬죠? 세율이 몇 프로? 0%. 그래서 세율이 0%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0%고, 그래서
얘는 세금을 안 내고 얘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뭐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세율은 돌려줍니다. 우리가 돌려주는 걸 환급이라 그래요. 환급 나오면 뭐 해주는 거라고요?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 돌려줘요. 돌려줄 게 있어도 면세는 법 자체에서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돌려주는데 그것도 빨리 돌려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기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기환급 해주는데 조기환급은 내일 한 번 더 설명할 건데요. 15일 안에 돌려줘요. 원래는 한 달 걸리거든요. 돌려주는데.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혜택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수출하는 회사라.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0%예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러면 원래는 한 달 걸리는데 수출하는 회사는 빨리 돌려줘요. 그래서 며칠 안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15일.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로.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이제 불완전 면세제도 환급이 안 되는데 주로 면세는 이거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일명 의식주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근데 안 걷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소득층도 있지만 저소득층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세가 필요한 이유는 저소득층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1,000원짜리 라면이 있고 1,100원짜리 라면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1,000원짜리 라면을 집겠죠. 왜냐면 100원도 소중하니까. 그리고 부가세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10%만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의식주 관련돼서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우리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면세라는 걸 만들어서 세금을 뭐 하게끔 덜 내게끔. 그리고 이 면세가 필요한 이유가 역진성 완화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늘 조금 설명할 것 같은데 역진성이 뭐냐면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부가가치세 내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식점 가서 김치찌개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5,000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도 5,000원 내면 김치찌개 먹을 수 있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5,000원 내면 김치찌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어떤 분들은 평등하다라고 보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뭐냐면 원래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적게 버니까 세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뭐 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 이게 공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내는 부가세는 어때요? 똑같아. 이걸 무슨 성이라 그런다고요? 역진성.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교재 조금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거기 301페이지 영세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율이니까 몇의 세율이에요? 당연히 0의 세율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완전 면세제도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면세제도요? 완전 면세제도.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있을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다 내지 말고 어느 나라에다 세금 냅시다?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냅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소비지국 무슨 원칙?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303페이지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303페이지 면세. 면세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불완전 면세제도 아니면 부분 면세라고도 합니다. 왜 불완전이라고 하냐면 영세율은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면세는 마이너스가 생겨도 뭐 할 거다? 안 돌려줄 거다. 그러면 완전히 면제는 아니죠. 내지는 않지만 돌려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 부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거기 보시면 무슨 성 완화라고 되어 있냐면 역진성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면세하고 과세에 쓸 수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이제 다 쓴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기초생활필수품에 50만 원을 써. 기본적으로 뭐 음식 재료나 이런 걸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50만 원을 써. 그러면 몇 프로 쓰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내야 되는 세금에다가 50만 원을 써. 그러면 50%. 그 다음에 많이 버시는 분들도 먹고 사는데 쓰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200만 원어치 썼대. 그러면 요분은 몇 프로만 면제되는 거예요? 20%. 그 다음에 800만 원을 썼대. 그러면 몇 프로요? 80%. 이 역진성을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역진성이라는 것 자체를 해소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물건 파시는 분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팔아야 돼요. 팔 때마다 손님한테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띄고 적게 벌면 적게 띄고.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맨날 물건 팔 때마다 손님한테 얘기해갖고 얼마 버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세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과를 만드는 거지 이것 때문에 완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500만 원 쓰면 되죠. 500만 원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집에서 이렇게 뭐 음식 재료나 이런 것들에 쓰는 게 그렇게 비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중과세 방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중이라고 나오시면 몇 가지 관련돼서 세금 내는 거예요? 2가지. 그래서 이중과세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중과세라는 게 금액 가지고 똑같은 그 몇 번 세금 내는 거예요? 2번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 가지고 2번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그 다음에 공익 목적도 있어요. 이 면세를 이용해서 공익 목적. 그래서 뭐 정부나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나 구호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물건 사고팔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래. 그러면 공익 목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다 비과세예요. 세금 안 걷어요. 근데 왜 안 걷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 지원 효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금 나올 때에도 10만 원 다 줬잖아요. 세금 안 띄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공익 목적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 뭐 해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다 세금 내라 그러면은 공익 목적 관련돼서 할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일 그 밑에 거 볼 거예요. 종류. 시험 문제는 요 종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머지 보고, 아마 많으면 1시간 정도 실기를 조금 맛보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실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아마 수요일 정도면 끝나요. 실기 수요일 정도면 끝난다고요. 실기 대빵 쉬워요. 실기 할 게 없어요. 그냥 타자 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데리고 오면 실기 가리키는 건 쉬워요. 분개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분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